챕터 1. 투자라는 세계는 복잡하고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나 시장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변화하면서 경솔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이 이러한 경향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비법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제를 바탕으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투자의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이는 심리적 요소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개 세 가지 감정, 즉 걱정, 충족감, 항복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주식을 더 저렴한 가격에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매수를 꺼리거나 심지어 매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시장이 하락세에 있을 때 더 두드러지며 그 결과 우리는 무시무시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는 꽤 많은 충족감을 느끼지만 이에 따라 경제의 기본적인 수치를 점검하기보다는 설레는 마음에 매수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종종 우리가 잘 모르는 기본 경제 지표들이 흔들리고 있음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주가의 하락을 경험하고 다시 항복하게 되면 재미있게도 우리는 이러한 패턴을 매번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투자자가 A 주식을 $100에 구매했는데 주가가 $60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그 투자자는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되고 아마 한동안 그 주식을 팔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 주식을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50에 매도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몇 달 후, A 주식은 $80로 회복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시장의 움직임에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마련입니다. 다시 피터 린치의 조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자라면 절대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주장하죠. 실제로 어떤 주식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하락이 더 큰 기회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투자자는 테슬라를 2020년부터 꾸준히 매수하며 어려운 시장을 견딘 결과 나중에 큰 수익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할 때 유념해야 할 점은 경제의 기초를 점검하고 우리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자세 또한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자신의 기준과 이론을 세우고 이를 따르는 데 더한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투자자는 시장이 언제나 오를 수는 없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투자자들과의 비교와 시기심에 휘둘리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을 보면 누구나 불안해지고 자신이 잘 고른 주식이 내리막길에 접어들면 더욱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믿음을 유지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무언가를 억지로 예측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터 린치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분야에 몰두하여 그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최고의 투자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아를 이해하고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것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챕터 2.
주식시장에서의 예측의 어려움에 대한 피터 린치의 주장은 매우 흥미롭고 많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전혀 필요 없으며, 만약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면 자신이 한 푼도 벌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주식시장 예측의 어려움. 피터 린치는 많은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의 폭락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들며 예측의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1929년의 대공황이나 2008년의 금융위기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은 그 당시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투자가들이 손실을 봤습니다. 그는 매일의 뉴스와 변화에 휘둘리기보다는 시장의 본질적인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금리 변화와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지표들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학자들조차도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잡한 경제 환경 속에서 예측의 정확성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투자 원칙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역 전쟁과 새로운 위기. 피터 린치는 현대의 경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무역 전쟁과 글로벌 경제의 변화를 예로 들면서 새로운 위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미중 무역 전쟁은 많은 기업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현재의 사건을 통해 새로운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경제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경험과 경제 판단. 투자자들은 과거의 경험이 현재와 미래의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종 간과합니다. 그러나 린치는 실제로 발생하는 위기는 예측되지 않는 방식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의 패턴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의 금융위기 이전에도 많은 이들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지속적인 주식 상승세를 예측했지만 갑작스러운 하락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시장이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접근할 때는 항상 철저한 준비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은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기업과 산업에 집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투자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를 통해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없이도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기입니다. 주식시장의 불확실성과 경제 변동성을 인지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챕터 3. 칵테일 파티 이론과 주식 투자 마인드. 피터 린치는 주식시장의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 전문가와 증시 예측가들조차도 부정확한 예측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식시장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더욱더 힘든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칵테일 파티 이론을 사용합니다. 이 이론은 시장이 상승하기 전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첫 번째 상승 단계에서 사람들은 다른 주제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주식과 관련된 대화는 드물어집니다. 이처럼 관심이 떨어진 시점에서 주식시장이 상승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주가가 상승하는 첫 신호를 찾는 것은 바로 일상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관심에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새로운 카페에 대한 열띤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 카페의 주식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했을까요? 그간 불안한 시장에서 이제는 안전한 투자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아하는 기업에 투자하기. 피터 린치는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좋아하고 이해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내가 주식을 사는 유일한 이유는 그 기업을 좋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칙입니다. 단순히 숫자와 차트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실제로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일과 그 미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주 가는 카페의 커피가 정말 맛있고 항상 사람이 붐벼서 대기줄이 길다면 그 카페의 주식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단순한 관심이 그 기업에 대한 투자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고 좋아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감정적으로도 덜 동요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급함을 피하라. 피터 린치는 투자 시기나 시장 상황에 따라 성급하게 반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선택한 주식이 더 큰 성과를 이끌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주 접하는 사례로는 주식시장이 상승세에 있을 때 많은 이들이 조급하게 매수를 하여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성급함은 개인 투자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적인 변동에 반응하기보다는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터 린치의 생각대로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소외된 기업에 주목하여 장기적으로 그 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결국 더 높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의 투자. 피터 린치는 도박과 투자가 모두 불확실성을 동반하지만 경험과 학습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식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섞여 있습니다. 알려진 정보가 아닌 불확실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정보를 습득하며 일정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가령, 대중이 선호하는 주식보다 오히려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실적 좋은 기업들을 집중해서 분석함으로써 차별화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앞서 언급한 대화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더욱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은 개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시장을 예측하기에 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정적으로 잘 알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선택하고 시장의 고저에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라는 큰 바다 속에서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론은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투자 지침이 됩니다. 늘 냉정하고 면밀하게 주식을 분석하며 이유 있는 투자를 한다면 개인 투자자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투자 성과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노력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챕터 4 주식과 기업 실적의 기본 원리 주식은 단순히 숫자와 차트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식 뒤에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존재하며 이들의 실적은 주식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다면 그 기업의 주가는 상승하게 마련입니다. 이는 마치 일자리에서 성과가 좋은 직원에게 보너스를 주는 원리와 같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이익 성장을 보이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자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만약 기업의 실적이 나빠진다면 주식 가격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예로는 한 대형 기업의 실적 악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은 하락하는 주가를 보며 두려움을 느끼고 매도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의 유의사항. 이건 참아야 할까? 하고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에 휘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가져야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 감정이 개입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피터 린치는 주식 투자는 마라톤과 같다는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즉, 단기적인 등락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적이 나빠진 주식이라도 그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가 여전히 높은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오히려 이 시점을 이용해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판단입니다. 좋은 기업을 소유하는 것의 중요성.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좋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에 비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거나 안정성을 갖춘 기업입니다. 피터 린치는 이러한 기업의 주식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가격은 무엇이든 상관하지 말고 항상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판단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비재 브랜드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기업이 매년 잉여이익을 늘려가고 있다면 그 주식을 사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기업의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이것은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경험과 학습의 중요성. 피터 린치는 주식은 도박이 아니다라고 자주 강조합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경험과 학습입니다. 주식 시장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요소로 얽혀 있지만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부정적인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신이 투자하고 싶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산업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한 성장을 보여주고 산업 내 위치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물론, 시장의 여건이 변하기도 하므로 그때그때 스스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변화하는 시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따라서 실패 경험을 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시장을 읽으며 자신의 견해를 넓혀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피터 린치의 강조점은 투자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혜로운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이 아닌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투자하는 관점을 지니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챕터 5. 장기 투자의 중요성.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여기서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가 관건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즉, 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일시적일 뿐이며 투자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언제나 힘겨운 약세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하며 반드시 이것이 끝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갈등하는 우리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과거의 약세장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주가가 폭락했으나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일시적인 하락에 낙담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투자 결정. 피터 린치는 투자 결정을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를 할 때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업의 주식이 정말 오를까요? 라는 두려움과 기대 속에서 결정을 내리면 결국 냉정한 판단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시스코와 같은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의 실적을 주기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이 투자자의 의무입니다. 그 실적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이들 기업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은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명확한 원칙이므로 항상 명심해야 할 점입니다. 기업 실적 추적의 원칙. 회사는 매출과 이익을 통해 실적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해당 기업의 실적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급속한 성장 덕분에 연일 좋은 실적을 보였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시스코는 일시적인 쇠퇴기에도 기업의 가치를 끄집어내기 위한 다양한 혁신을 통해 기회를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실적을 추적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필요한 투자 전략입니다.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지닌 강력한 전략입니다. 평소에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업의 뉴스와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할 때 주식을 매수해야 할 타이밍과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터 린치의 주식 투자 비법에서 핵심은 장기 투자와 기업 실적의 철저한 분석입니다. 주식 시장은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더욱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은 우상향하며, 개인 투자자가 기업의 실적을 믿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결정을 내린다면 시장의 크고 작은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성과를 보장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역설적으로 간단한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에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여정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을 위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믿고 함께 성장하는 투자자가 되어 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챕터 6 장기 투자의 원칙. 장기 투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은 바로 종목 선정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 ROE, 이 좋은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말하자면 가치주를 고르는 기본이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과거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매출을 기록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단순히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에 적합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바로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지속 가능한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켓 트렌드와 산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확신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직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리포트와 경영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경영자는 주주를 고려한 경영 전략을 구사해야 하므로 주주 가치를 예의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가치의 계산. 투자 시 매수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해당 기업의 적정 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피터 린치는 일반적으로 3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진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이 한 기업의 주식을 100만 원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 7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가격의 주식을 매수해야 더 유리한 조건에서 진입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적정 가격에 진입하면 예측이 실패했을 때 발생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골드만삭스의 주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경제 불황 시간대에 많은 변동이 있었지만 성장성은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밸류에이션을 신뢰하고 50% 할인된 가격에 매수했다면 이후의 반등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장기 투자는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분기 실적을 분석해야 합니다. 주식이 폭락했을 때 그 이유를 상세히 분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적인 악재 때문인지 아니면 기업의 성장성이 멈춘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 단순히 시장 전반의 악재로 인한 것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킬 수 있지만 기업 내부의 문제라면 손절매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항상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버틸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강력한 근거가 없다면 의심 없이 보유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감정 조절을 통해 시장에 대응하는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가치 변화를 체크하다.
장기 투자에서 또 하나의 중요 요소는 기업 가치의 변화를 세심히 체크하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는 가치주 투자자는 기업의 가치 변화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매 분기마다 발표되는 실적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건강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는 믿을 수 있는 데이터이므로 이는 여러분이 상황을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성과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면 여러분은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관건은 분기 실적이 단기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성장 가능성을 담보한 지속적인 부진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업 가치의 꺾임이 길어지지 않도록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장기 투자에서 필수입니다. 챕터 7. 투자자의 감정, 주식시장의 가장 큰 적.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자신, 특히 자신의 감정입니다. 왜 이 주식은 자꾸 떨어질까? 혹은 이 주식은 반드시 오른다고 믿고 있다. 와 같은 감정은 투자자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펀드나 주식을 매수할 시점에 대해 본능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떨어질 때 좋은 주식을 저렴하게 사지 못하고 비싼 주식을 사서 흥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가 다시 하락할 때에는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매도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행동이 결국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지곤 하죠. 여러분은 혹시 주식시장에서 자주 보이는 이러한 고객 행동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소위 주린이로 불리는 초보 투자자들은 시장의 변동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일관성 없는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아서 주식을 팔아야 할까? 라는 갈등 속에서 결국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투자의 성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솔함에 대한 경계. 투자는 본능적인 판단으로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수많은 변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지표나 정책 변화, 외부 사건들은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럴 때 투자자들은 자신이 세운 투자 원칙을 잊고 튀는 정보를 따라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솔함은 결국 잘못된 결정을 초래하고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더욱 냉철하게 자신의 결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에 직면했을 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왜 주가가 하락했는지, 일시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기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명확한 판단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게 되면 후회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내의 가치를 배워라. 시장 변동성이 클수록 인내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자가 되려면 인내와 합리적인 판단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시장의 상승이나 하락이 있을 때마다 단기 투자자로 변모하여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리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많은 투자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극단적인 패닉 상태에서 매도했고, 그 후 급등하는 주가를 보며 다시 후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실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급적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제어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이 주식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기업의 실적이나 뉴스, 그리고 주식의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부하고 분석하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분석하고 공부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정보나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의견이 여러분에게 항상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재무제표, 주요 경영지표, ROE, 매출 성장률 등을 점검하여 어떤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닌 각기 다른 정보 출처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전략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빠르게 변화하는 주식시장에서도 감정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뉴스나 소문에 의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도 여러분은 보다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투자자의 감정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스마트한 투자법입니다. 단기적인 변화에 휘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할 방법을 차근차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정 관리를 위해 매매 원칙을 세우고 손절매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정보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확립해보세요. 지금은 물러설 때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야 할 때인가? 라는 질문을 상기하며 냉정한 판단력을 유지한다면 여러분의 투자 여정은 보다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